아파트로 이제 경매로 단타하기에는 크게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일반 매매 시장도 불확실성 때문에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다가구에 투자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농지연금에 관심이 많아져서 농지연금에 투자하시는 분 수요도 있고, 상가 투자는 항상 꾸준히 있었으니까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이제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면서 매달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수요시잖아요. 다가구는 보통 투자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투자하시게 되면 월세를 매달 한 300에서 400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한 6억 정도 되는 토지를 싸게 2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셔서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농지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3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요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상가는 본인이 직접 쓰시려고 경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상가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받고자 하는 두 가지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유리한 거는 본인이 쓰고자 하는 상가를 본인이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정말 베스트죠. 본인이 내고 있는 월세랑 아니면 상가를 낙찰 받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본인이 내고 있던 월세가 훨씬 높음을 깨닫고 계실 거예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 한 분이 보증금 3천에 1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계셨었는데 상가를 낙찰 받고 나니까 5천만 원 투자금을 들여서 월세는 대출이자잖아요. 대출이자가 채 70만 원 정도 안 되니까 본인이 쓰고자 하는 상가를 본인이 경매로 낙찰받는다. 그게 베스트입니다.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달 월세를 받고 싶은 수요가 크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뭘까요? 공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공실을 피해서 어떤 상가를 낙찰받아야 공실 없이 내가 큰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가 핵심이잖아요. 공실 나지 않는 상가를 먼저 골라야 되는 걸 또 맞고, 그 다음에 아무리 상가를 잘 골랐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고 나가서 공실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하시니까요. 그런 모든 걱정을 해결해서 경매로 낙찰받음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게 오늘 스터디의 핵심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공실나는 상가와 공실나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세종시 상가 제가 두 건을 준비했어요. 첫 건은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3735, 요거는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상가고요. 두 번째는 사건 번호 2025 타경 3512, 요것도 나성동에 있는 상가예요. 세종시에 있는 상가 중에 어디 지역에 있는 상가가 제일 좋다고 느끼셨나요? 항아리 상권 다정동. 맞습니다. 다정동 상권 좋습니다. 상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상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카카오맵을 보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어요. 제가 이걸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레이어라고 해서 지적 편집도라고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땅의 색깔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제대로 상권이라는 걸 분석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지적 편집도를 눌러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위성뷰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바뀝니다. 이 중에 빨간색이 상가예요. 빨간색이 상가다. 그러면 빨간색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공급이 많으니까 공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적다 라고 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정동 상권을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다정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나 큰 아파트들 주변에 가운데 정확하게 항아리 상권처럼 상업용지가 모여있죠. 어떠세요?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어디로 가서 상가를 이용할까요? 이렇게 어때요? 여기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가운데로 모여서 돈을 쓸 수 있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가운데에 모여서 사람들이 돈을 쓸 테니까 이 상가들이 공실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이런 것들을 보통 항아리 상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위성뷰로 보게 되거나 일반 지도로 보게 되면 가운데가 상권인 걸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운데가 지금 상업지역이에요. 요걸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적 편집도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색깔이 바뀌어서 상가가 더 집중적으로 잘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보는 걸 상권을 볼 때 더 추천드립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세종시 상가 공실났어, 투자하면 큰일 나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어때요? 이렇게 이마트 에브리데이, 백다방, 음악학원, 학원들, 병원들로 꽉 차 있는 이런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인데, 세종시에 상가 투자하면 공실나, 큰일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부분적인 것만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종시 다정동 상권만 보더라도 항아리 상권은 공실 없이 잘 운영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동이 세롬동입니다. 세롬동도 비슷해요. 이렇게 위성뷰로 보게 되면 상가를 보기 힘들지만 위쪽에 지적 편집도를 눌러 볼게요. 누르면 세롬동도 이렇게 바뀝니다. 세롬동도 어떠세요? 세롬동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요. 가운데 상업지역이 항아리 상권으로 모여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들이 주변 상권을 둘러싸고 있죠.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 와서 돈을 쓸까요? 이렇게 어때요? 이 상권을 이용해서 돈을 쓰겠죠. 이렇게 쓰면 가운데 있는 항아리 상권 과연 공실이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많은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테니까요. 위성뷰도 보고 로드뷰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위성뷰 볼게요. 어때요? 위성뷰로 보면 상가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잘 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지적 편집도 누르게 되면 가운데 상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구나를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를 로드뷰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공실이 날 것 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있는 상권들도 어때요? 스타벅스도 있고요. 1층부터 2층, 3층, 4층까지 어때요? 이렇게 공실 없이 빼곡하게 잘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항아리 상권에 상가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공실 없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자주 이용했던 상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내 아이들을 어디 학원으로 보냈는지, 내 아이들이 아플 때 어디 소아과를 갔는지, 어디 치과를 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상권이 공실이 있었었나요? 내가 자주 가던 상권, 그 상권에 공실이 있었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라 보세요. 그런데 내가 자주 가던 상권에 1층에 코너 자리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 상가가 공실이 날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 생활 속에 있는 것들에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어려운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장 많이 겪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가장 많이 술을 먹었던 지역을 생각해 볼까요? 먹었던 술집 경매로 나오면 어때요? 낙찰 받으셔도 괜찮겠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종시에서 여기는 공실 천국이라 느꼈던 곳들 한번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평동 맞습니다. 대평동 상가 지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평동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상권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상단에 있는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색깔이 바뀌죠. 대평동이 전체가 이만합니다. 이 중에 상업지역이 얼마나죠? 이만합니다. 어때요? 다정동하고 세림동 봤던 거에 비해 상업지역이 크기가 크죠. 그럼 이 상업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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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때요? 지금 동쪽하고 남쪽만 있고 나머지 서쪽하고 북쪽에는 어때요? 이쪽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까 항아리 상권에 비해서 어때요?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쵸?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면 상가를 둘러싸고 있어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상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대평동은 어때요? 절반 이상이 날라갔죠. 없죠. 그리고 이 상업지역이 크기가 어때요? 다른 다음에 방곡동, 산울동, 세롬동에 비해서도 상업지역이 너무 크고 공급이 너무 많아요. 코너 상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만 보더라도 그 상권이 판단이 되니까 로드뷰를 통해서 대평동 상권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평동 상권의 대표적인 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평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6단지입니다. 근데 6단지 바로 앞쪽에 있는 코너 상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너 상가가 현실이 어떤지. 어때요? 코너 상가에 부동산하고 이렇게 금거래소만 있고요. 나머지 상가들이 지금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공실입니다. 그죠? 반대쪽 상가 볼까요? 이쪽은 그나마 좀 낫지만 그래도 50% 이상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한 블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코너 상가들이 전부 다 임차가 맞춰져 있어야 정상이지만 여기 상가도 공실이고요. 반대쪽 상가도 공실이고요. 반대쪽 코너 상가도 공실. 이쪽 코너 상가도 공실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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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수요와 공급으로 판단하시면 제일 좋아요. 너무 과하게 공급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가 있습니다. 과하게 공급된 거 플러스 하나의 더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공실이 나요. 어떤 걸까요? 공급이 많은 것도 상가에 공실 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향의 요소가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에요. 분양 가격. 분양 가격이 공실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왜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가를 10억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에 걸맞는 월세를 받고 싶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받은 분양 가격에 맞는 월세를 받고 싶어 하는 거는 임대인의 마음이고요. 임차인의 마음은 달라요. 높은 임차료를 주고 싶지 않고요. 적당한 임차료를 주고 싶은 게 임차인의 마음인데 두 마음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상가는 공실이 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있는 코너 상가 분양받은 사람은 최소 12억, 13억에 분양받았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12억, 13억에 분양받은 분양 상가 주는 얼마의 월세를 받고 싶을까요? 5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2억 13억의 이 상가를 분양받으셨어요. 하지만 임대인은 500만 원을 받고 싶은 마음인 거고요. 임차인은 어때요? 여기서 월세 500만 원 내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주변이 이렇게나 다 공실인데 50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이 코너에 있는 상가를 쓸 수 있는 임차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상가를 공실내게 되는 큰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 두 번째는 상가의 분양 가격이에요. 더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상가를 2억에 분양했다.
2억에 분양받은 상가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월세를 얼마 받으면 좋을까요? 100만 원만 받아도 꽤 괜찮을 거예요. 코너에 있는 상가 100만 원의 월세만 받아도 괜찮겠다. 그럼 안에 있는 임차인은 어때요? 이 상가 100만 원에 사업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죠. 맞아요. 두 개의 마음이 일치해야 상가가 공실이 안 나고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분양가 아니면 많은 공급으로 인해서 상가가 공실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상가가 경매에 나오면 얼마의 낙찰 받으실 거예요? 2억까지 떨어지면 낙찰 받으실 거예요? 2억에 이 상가를 낙찰 받으면 100만 원에 임차인을 맞출 수 있을까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상가를 낙찰 받으셔야 한다. 저희는 분양가를 다 뺀 상태에서 이 상가를 얼마에 낙찰 받으면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좋다. 실제로 사용하실 상가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월세를 100만 원 낼 바에야 내가 이 상가를 낙찰 받아서 대출이자를 70만 원 낼래, 내 상가에서 마음 편하게 장사할래 라고 하시면 이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고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가에서 열심히 이 상가를 빛내주면 이 상가에 대한 가치는 상가 주만 좋은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상가 주도하고 이 상가를 빛낼 수 있게 사업까지 하면 더 좋다라고, 그래서 실사용할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오면 실사용할 수 있는 상가를 추천을 많이 드리죠. 그 업종에 맞게 그렇게 장사하시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오늘 경매 나온 상가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격이 얼마였나요? 13억입니다. 13억에 감정했다는 거는 아마도 분양 가격도 13억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럼 13억에 감정받은 이 상가 주는 얼마의 월세를 받으면 적당할까요? 못해도 5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아야지만 13억에 분양받은 상가는 만족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는 상가가 과연 500만 원의 월세를 낼 수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에 있는 임차인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었는데 밥을 먹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코너 상가가 경매로 나왔고요. 감정 가격은 13억이었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정부청사에 소방청하고 국세청이 있습니다. 소방청하고 국세청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정부청사 자리에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권이었어요. 이렇게 소방청, 이쪽에 국세청. 그러면 앞에 보이시는 상권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상권이 아니고요. 정부청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 저녁, 회식까지 담당하는 상권이거든요. 여기 있는 코너 상가 어떠세요? 자리는 좋고 잘 될 것 같으시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정부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분양 가격은 13억이었습니다. 월세가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까요? 500만 원을 받고 싶은 건 상가주의 마음.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은 파스타 사장님은 얼마를 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월세? 지금 두지부님이 댓글 주셨죠? 3억이면 낙찰 받아도 되겠는데요. 정답! 맞아요. 이 마음으로 상가 낙찰 받으세요. 이 코너에 있는 상가 평수가 24평이에요. 어때요? 24평 상가 3억에 낙찰 받고요. 정부청사의 영향이 더 커질 거고 세종시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억에 이런 코너 상가 낙찰 받으면 어때요? 좋죠. 1층 코너 상가 24평을 3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누구는 13억에 이 상가를 분양받았고요. 누구는 3억에 이 상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요.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 달라요. 13억에 분양받은 사람은 5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싶어 하고요. 3억에 이 상가를 낙찰을 받은 낙찰자는 150만 원만 받아도 괜찮은 수익률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얼마로 이 상가의 임차인은 얼마의 월세를 내고 있을까요? 2천에 130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2천에 130 어때요? 24평 파스타를 운영하면서 이 임차료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사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130만 원의 월세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보증금 2천에 130. 이거에 맞게 낙찰 받으시고 수익률 거두시고 여기 세종시가 좋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 정부청사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24평 파스타집 코너 상가를 3억에 낙찰 받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13억에 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 이 상가 13억에 분양받은 사람 대출 10억 받았고요. 대출 10억에 대한 대출이자는 한 달에 400만 원을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나온 거예요. 4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못 내니까요. 임차인은 130만 원의 월세를 내고요. 이 상가주는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냅니다. 한 달이 270만 원 정도가 매달 마이너스 나니까 경매가 나오게 된 거죠. 그쵸? 파스타집 사장님이 낙찰 받아서 여기서 계속해서 사업하고 이 상가를 빛내면 빛낼수록 자기 사업도 빛나고 자기 건물도 빛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요 부분을 접목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파스타집 사장님도 이 상가를 낙찰 받으시면 정말 베스트겠죠. 왜냐면 130만 원보다 3억에 낙찰 받고 은행에 대출이자를 내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요. 그죠? 두 번째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3735, 감정 가격은 12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34%, 4억 2,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물권 얼마까지 빠져 있었나요? 10%까지 빠져 있습니다. 어때요? 완전 박연세일 느낌이잖아요. 상가를 24%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너 지금 기회야 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누구는 이걸 기회로 보고요. 누구는 리스크라고 보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에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이런 상가 20% 가격에 낙찰을 받으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물건이 12억 3천만 원에 감정평가를 하셨고요. 건물 면적은 18평이고 지금 34% 4억 2,1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청 바로 옆에 있는 코너에 있는 커피숍이었습니다. 블루땡땡이라는 커피숍이었습니다. 블루땡땡이라는 커피숍 혹시 드셔보셨나요? 맛도 좀 괜찮고 사업도 꽤 괜찮게 되고요. 여기에 주력은 배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도 정부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배달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 같은 자리에 오토바이 보이시나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달이 주 업종이었고 홀도 꽤나 장사가 잘 됐었습니다. 블루샵 이분은 월세를 얼마를 내면 적당할까요? 얼마의 월세를 내면서 나성동에서 정부청사 대상을 직원으로 나는 배달과 홀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어, 이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얼마의 월세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총원자연님하고 제이파파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160에서 200 사이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죠. 이 상가는 얼마의 낙찰 받으면 좋을까요? 수익률 6% 이상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제이파파님 7천에서 3억 좋습니다. 2억 7천에서 3억의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34%까지 떨어진 이 상가 얼마인가요? 4억 2,100만 원이에요. 한번 유출해되고 다음 차수 24%의 낙찰자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죠. 맞습니다. 임차인의 조사된 내용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제이파파님이 주셨어요. 직접 운영 소유자가요. 맞습니다. 여기 상가주가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지부님은 4억 5천 정도가 경매에 적절한 가격이라고 댓글 주셨잖아요. 그쵸? 보시면 4억 2,100이었잖아요. 지금 최저가가. 그러면 두지부님은 4억 2번 차수의 낙찰자가 결정된다고 보시는 거고, 초원장님은 지금 한 번 유찰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자리는 코너 자리고요. 상권이 더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면 지금 차수의 낙찰을 받을 거고요. 지금보다 상권이 나빠진다라고 판단을 하면 유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 다 제가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상가 직접 운영하시는 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분들의 마음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가주가 되면 블루샥의 상가주가 되고 싶으세요? 파스타집의 상가주가 되고 싶으세요? 요것도 낙찰받을 때 제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두지부님이 댓글 주셨네요. 임차인이 마음에 드네요. 첫 번째 물건에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상가 가치가 결정이 되니까요. 맞아요. 상가 투자할 때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반 매매나 분양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적정가가 아니에요. 적정가는 경매로 받으셔야 적정가예요. 싸게요. 그래서 상가는 경매로 산다. 그러니까 철칙입니다. 분양 상가 좋습니다. 네, 일반 매매 좋아요. 하지만 경매로 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매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물건이 나와도 그 물건 중에 어떤 게 좋은지를 사실 또 모르고요. 지금 세종시에만 이렇게 상가만 90개가 경매가 떠 있어요. 이 90개의 경매 중에 도대체 어떤 게 좋은지를 알아야 입찰을 들어가잖아요. 심지어는 10%까지 떨어져 있는 경매 물건도 되게 많아요. 그죠? 상가는 공실이 나는 그 순간 대출이자도 나가고요. 공실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때문에 투자 못 하시는 게 많잖아요. 가장 이해가 쉬운 것 같아서 1층에 있는 코너 상가 2개를 지금 해드렸는데요. 다가구 할 때 제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요. 다가구를 아파트 보듯이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다가구 회원님들한테 많이 해요. 다가구를 낙찰 받으실 때 아파트 사는 마음으로 다가구를 낙찰 받으시면 안 돼요. 다가구는 상가를 낙찰받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상가 공실 나면 답이 없잖아요. 다가구도 똑같아요. 상가가 공실 난다는 뜻은 입지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공급과 수요로 봤을 때 공급이 훨씬 많거나 아니면 비쌌거나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 다가구도 좋지 못한 위치에 있는 다가구를 낙찰 받으면 공실 나고요. 수익률도 좋지 못해요. 다가구는 상가를 보는 마음으로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상가반 한번 안내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토지 상가반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상가만 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줌으로 8시에 만납니다. 줌으로 만나면 저랑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토지 상가반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말하면서 소통하니까 훨씬 좋아서 요거 금요일날 매주 8시에 2시간 정도 저랑 소통을 합니다. 토지 상가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입찰할 수 있는 추천 물건 같이 스터디하는 거예요. 토지 상가반에 들어오시는 회원님들에 한해서 요 글이 열리거든요. 요 글을 보시면 첫 번째는 같이 스터디할 물건을 제가 여기서 쭉 풀어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통과제물이라고 해서 과제물을 제가 회원님들한테
내드려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도 여기 경매물건 낙찰받은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스터디하고 이걸 통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글을 남겨드리고 같이 스터디하고 낙찰받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물건 올려놓고 저희 회원님들 같이 임장하고 낙찰받고 이러는 프로그램이니까 3주는 줌으로 같이 스터디하고요. 한 번은 15인승 버스를 타고 또 물건을 보러 직접 갑니다. 직접. 한 번은 센터에 모여서 같이 미팅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가장 재밌고 생동감이 있는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임장 가고요. 그다음에 차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권 분석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스터디한 물건 중에 이거 회원님이 낙찰받은 물건이거든요. 맹지 탈출하는 땅도 이렇게 낙찰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가도 낙찰 받고 그다음에 이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제가 보고서 설명을 드리고 뭐 재개발 대공 역세권에 있는 물건도 낙찰 받고 토지상가만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